주를 좀 씹어먹은 이런 이제 종목군들 또는 테마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금요일의 저주를 조심하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센터홀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홈센터홀딩스 현재 이제 강보합권의 흐름들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도 뭐 사실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장세가 요 며칠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개별주 장세가 되고 있는데 이 개별주 중에서도 특히나 이 홍준표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태양금속이라는 종목도 현재 홍준표 관련주로서 오늘 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종목도 잘 갔고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후속 종목들도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한 주는 이제 홍준표 관련주가 한 주 씹어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한 주를 좀 씹어먹은 이런 이제 종목군들 또는 테마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금요일의 저주를 조심하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금요일의 저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냥 생각하는 하나의 어떠한 이제 붙인 이름인데요. 항상 어떤 상승 흐름들을 엄청나게 강하게 잘 가져가던 종목들이 금요일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던 종목이 금요일날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거나 장대 음봉이 터진다거나 이런 흐름들 속에서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의 저주라고 붙였는데, 이게 뭐 100%라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금요일날 어떠한 이제 주가 급등 나왔던 주가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잘 가던 애는 하락으로, 하락하던 애는 상승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홍준표 관련주들은 이번 한 주 정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제 금요일의 저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뭐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뭐 팔고 가자는 심리가 커서 그런 건지 항상 금요일날 어떠한 큰 변동성이나 변화가 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걱정이 되고, 왜냐면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홈센터홀딩스가 올라온 거는 순수하게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떤 상승이에요.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 홈센터홀딩스라는 종목이 어떤 재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SOC 쪽으로 재료를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신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런 쪽, 어차피 밀양 신공항은 이제는 추진 안 되는 거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어떤 이런 이제 테마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또는 정책주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홈센터홀딩스가 재료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 관련 수혜주로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항상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주택 보급을 확대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홈센터홀딩스가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이제 정책주로서의 재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워낙에 끼가 많은 종목이라서, 이렇게 끼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뭘로 엮어서든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이제 항상 대우나, 이때는 대구공항, 대구공항, 대우나 뭐 이런 거 움직였던 시기이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제 엄청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시작은 홍준표로 시작을 했지만 뭐 대선 끝나고 나면 사실 뭐 홍준표 관련 이슈나 이런 재료는 소멸이고, 추후에 뭐 또 가려고 한다면은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어떠한 대규모 SOC 관련주로서의 재료의 확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터뜨려 놓고도 아직까지 이 홈센터홀딩스의 음봉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이 되질 않습니다. 솔직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갔고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는데 오늘 흐름도 한번 볼까요? 저는 어차피 차티스트예요. 차티스트고
스태티스트고 이슈와 수급이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아직은 뭐 흐름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뭐 개인적으로 보는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수급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급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뭐 주가의 방향성도 5일선 안 깨지고 계속 우상향이고, 어떤 이제 거래량적인 요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갈 때는 무조건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되고.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시초가는 약세 출발했는데 거래량 엄청나게 매수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는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주가는 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합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탈됐다라고 볼 만한 흔적이 없어요. 보통 세력들이 물량을 털 때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변동성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거래량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때 물량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변동성은 사실 상방 변동성밖에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요. 오늘 좀 조정이 나오지만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올라가는 거니까 하방 변동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음봉의 거래량인데 음봉의 거래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흔들면서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이거 누가 팔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어떤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물음표가 자꾸 드는데, 근데 이제 아직 흐름들은 괜찮은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갖습니다. 어차피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수급하고 이 주가의 변동성이 커서 개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뭐 이 종목들을 또 잘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뭐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흐름이 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또 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나는 5일선 깨지면 팔고 5일선 안 깨지면 들고 간다,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딱 박아놓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거나 매수세가 없었다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시장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홍준표 관련주들도 크게 좀 흔들렸는데,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 호가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홈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DSR이라는 뭐 이런 새로운 홍준표 관련주들도 보면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주가가 빠지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안 나와요. 이 아침에 이렇게 터뜨려 놓고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무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홍준표 관련주로 엮인 종목. 무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도 오늘 윗꼬리 길게 달았죠. 근데 주가 빠지면서 이제 했는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이게 죽었다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홈센터도 마찬가지인데 뭐 죽었다는 판단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들, 이 하락에 대한 어떤 반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뭐 남은 시간에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잘하면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인데 시간외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에서 급등을 줘요. 4시 10분부터 6시에 마감되는 그 시간에서 급등을 주고, 내일 시초가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그리고 거기서 음봉을 크게 터뜨려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터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의 죽는다. 거의 뭐 금요일에 그런 거 터지고 현재 위치에서 터지면 위험 시그널이죠. 그래서 보통 이 하락을 이제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듯이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반등이 오늘 남은 시간에 안 나오면 시간에서 어떤 급등을 주고 내일 시초가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물량을 확 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저주가 막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시나리오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웬만해서 뭐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개인들이 막 따라붙어서 매매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반등 없이 이렇게 끈다면 내일 시초가가 뭐 오늘 시간에 한번 잘 보시고 크게 떠서 밀면 제 시나리오가 맞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어떠한 이제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기준은 그냥 5일선의 기준 두고 보유자분들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뭐 매매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 대신에 이제 뭐 나중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또 바닥거나 이렇게 좀 내려온다면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죠. 왜냐면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 뭐 물량은 안 나오고 주가만 떨어지더라. 그럼 나중에 이 밑에서 또 기회가 또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선수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슬슬 홈센터홀딩스도 투자 경고 고민해야 될걸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투자 경고 고민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시장은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투자 주의, 경고, 위험 종목이 있는데, 주의는 제약이 없어요. 제한이 없고 그냥 조심해라 이런 거고, 경고가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신용이 안 돼요. 신용이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냐면은 미수가 안 돼요. 그럼 이게 뭐 빚 안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차단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유동성에 제한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 급등 나와서 위험하니까 빚 내서 투자하지 마, 이걸 끊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빚 내지 말고 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빚 안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빚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매매하면서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 버리니까 유동성이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경남 스틸이가 지금 저기고 3일이, 그 다음에 TBC, 그 다음에 요게 다 뭡니까? 요게 다 홍준표 관련주들이에요. 지금 이 TBC, 3일, 경남스틸 세 개나 들어가 있어요. 아마 더 나올걸요. 홈센터홀딩스도 이제 투자 경고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지난번에 공시나 이런 것들 한번 나온 거를 바탕으로 보면 오늘 투자 경고 걸릴 수 있어요. 예, 이거 보면 9월 8일 날 투자 주의로 지정이 됐는데 하루 만에 이제 해제가 됐지만, 이제 9월 8일 지정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이 중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해당이 되면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대충 저도 뭐 이거 뭐 다 맞춰볼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9월 8일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상승. 9월 8일은 언제예요? 9월 8일 요 날이잖아요. 요 날에 종가가 5일 전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뭐 요 정도 되겠죠. 요 날 종가보다 45%, 이거 뭐 45% 상승이죠. 상승 아닌가? 예, 상승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뭐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뭐 15일 중 가장 높은, 쉽게 말해서 오늘 올라가면 뭐 거의 높은 가격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경고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걸 뭐 제가 다 하나 따질 수는 없지만 이제 투자 경고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 투자 경고나 이런 것들 걸리고 나면은 종목 자체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3일이나 이런 이제 경남스틸이나 이런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진 모습이죠. 흐름도 좋고 다 좋은데 탄력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요 며칠 동안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센터홀딩스도 투자 경고를 좀 이제 생각해야 될 때다. 그런 차원에서 역시나 이제 5일선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는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에서 혹시 급등이 나왔고 내일 시초가가 여기서 뜬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소름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기겠죠. 세력들의 어떤 마음을 읽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있겠지만, 또 안 맞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가는 거거든요. 예, 어차피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은 대응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대응의 영역이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어떠한 이제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나 이런 것들은 항상 보면 개인들의 무덤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결국에 세력들이 이 물량을 누구한테 넘겨야 이 흐름들이 끝날까 생각해 보면, 세력들의 물량은 개인들한테 넘어갔을 때 비로소 테마의
상승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결국에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 물량을 받는 어떤 이제 주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남의 떡이 항상 더 커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많이 급등 나와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여러분들만의 투자의 포인트에 맞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